그냥 기존에 떼어놨던 레진이나 충치치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변색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미백약을 써도 치아에만 효과가 있고 기존에 떼어놨던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미백보다는 이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저희 병원 오셔서 굉장히 본인 치아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셔서 제일 걱정하셨던 게 앞니 요거 혹시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신경치료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죠. 이거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치아에 불필요한 삭제 없이 필요한 삭제만 저희가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치아 신경을 보존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사실 이제 무삭제로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사실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를 리셋해주는 부산 리셋치과 원장 김현주입니다. 근데 요즘 리셋치과가 신미치료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네. 미백이나 교정이나 라미네이트, 미니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치료가 좀 적합한가요? 피디님 패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 패션도 자신의 체형이나 키에 맞게 분석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듯이 치아 미용도 개인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니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니를 단순히 이에만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이랑 맞춰서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니도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있는데요. 그거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거 좀 알려주실 건가요? 우선 치아의 색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아 변색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커피나 홍차, 와인, 콜라처럼 색소가 짙은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에나멜층에 색소가 스며들어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여러 번 섭취하거나 양치 전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변색이 더 진행되기 마련이죠. 특히 담배 피우는 분들 치아에 변색이 많이 생깁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대표적인 착색 물질로 꾸준히 흡연하면 치아 표면에 노랗거나 갈색빛 얼룩을 유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화에 따라서 치아 겉면의 범랑질이 얇아지면 안쪽 상아제 색이 비쳐서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치아 변색이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색된 거면 우리가 흔히 하는 약물로 미백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미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죠. 라미네이트나 뭐 아니면 미니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미백 케이스는 일단 치아 톤이 균일한데 노란 분들, 치아가 전체적으로 노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백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미백이 부적합한 분도 있나요? 그 있죠. 일단 치아 톤이 균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미백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치아 표면이 희끗희끗한 무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하얀 부분이 더 강화가 되면서 치아 색상의 불균일함이 더 도드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미백보다는 라미네이트나 미니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백 도구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도가 높지는 않겠죠. 효과적인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요. 입안에 끼고 대부분 잔다던가 아니면 치아 표면에 도포를 하는데 그걸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사실은 사용하기에는 약재가 잇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잇몸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쓰시는 미백이랑 셀프로 하는 미백이랑 어떤 게 좀 다른 거죠? 일단 가장 큰 거는 농도가 좀 다르고요. 치과에서는 대부분 요즘 원데이 미백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약재를 도포하고 굉장히 높은 출력의 광원을 쏩니다. 그 광원이랑 치아 미백 약재 성분이 반응을 해서 치아의 미백을 일으키는 거죠. 집에서는 이제 광원이 없으니까. 광원도 없고 농도도 낮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좀 덜하죠. 이게 매일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번거롭고 잘 지켜지지도 않고 치아 미백 같은 경우는 요즘 치과에서는 하루 만에 다 완성이 되니까 치과에 오셔서 확실한 결과가 보장이 되는 치료를 간편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라미네이트랑 미니시 해주셨잖아요. 라미네이트랑 미니시는 어떤 치료인가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을 얇게 다듬은 치아 표면에 굉장히 얇은 쇠를 붙입니다. 쇠를 붙여서 치아 형태랑 치아 색상을 개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미니시라는 진료는요, 에나멜이랑 가장 유사한 물질로 저희가 그 쇠를 제작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치아에 복구를 시킨다는 개념도 같이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누런 분들도 이런
라미네이트랑 미니시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노란 게 단순히 타고난 치아 색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떼어놨던 레진이나 충치치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변색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미백약을 써도 치아에만 효과가 있고 기존에 떼어놨던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이제 치아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색깔이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미백보다는 이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이제 그 라미네이트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로 붙인 따끈따끈한 케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위아래 앞니가 삐뚤삐뚤해서 그게 고민이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거를 이제 10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웨딩이라는 아주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춰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삐뚤삐뚤한 정도랑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교정이 적합한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런 분들 교정하시면 2년 이상 걸리거든요. 2년 정도는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데드라인을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교정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일단 윗니는 저희가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로 진행을 했고요. 아랫니는 부분 교정으로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이분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이면 오셔서 끝낼 예정이고요. 윗니는 이렇게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 병원을 거치고 저희 병원 오셔서 굉장히 본인 치아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셔서 제일 걱정하셨던 게 앞니 요거 혹시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신경치료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죠. 이거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치아에 불필요한 삭제 없이 필요한 삭제만 저희가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치아 신경을 보존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사실 이제 무삭제로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사실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죠. 이 상태에서 무삭제로 진행을 한다는 건 이 치아의 삐뚤삐뚤한 거는 결국에는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전반적인 치아의 길이도 맞춰주지 못했을 거고요. 이분은 이제 40대 남성분이십니다. 교정을 다른 데 치과에서 완료하셨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도 이 치아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그 교정치과에 계시는 직원분께서 저희 치과를 소개를 해주셨대요. 저 참고로 그 치과랑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 형태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잇몸 높이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앞니 부분이 약간 어두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치아 안쪽 내면에서 마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겉에 이제 얇은 에나멜층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분은 이제 미니시가 적합한 케이스죠. 이렇게 에나멜이 손상된 케이스는 에나멜 복구 솔루션이라는 미니시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분은 이제 저희가 미니시로 해결을 해드렸어요. 치아 형태적인 부분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치아의 불규칙한 끈 라인,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마일 라인은 아랫 입술을 따라가는 게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곡선이 뚜렷하면 사실은 좀 느끼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굴 형태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너무 스마일 라인을 과하지 않게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얼굴과 훨씬 잘 어울려졌습니다. 이제 아랫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 자체의 길이가 길어져 보이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핑크 미니시로 처리해서 치아가 이만큼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연출을 해드린 거예요. 치아만 보면 20대 같지 않나요? 치아가 바뀌고 나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셔서 친구분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리셋 치과가 교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케이스가 좀 교정이 적합한가요? 부종교합은 사실은 교정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항상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앞니가 삐뚤삐뚤한 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앞니는 어금니의 결과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금니 교합이 어떻게 물리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앞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케이스죠? 일단 돌출 케이스를 들 수가 있는데 돌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금니부터가 앞에 위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밀려서 앞니가 돌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미니시랑 라미네이트 같이 앞니만 치료를 접근을 해서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금니 교합을 잡아주면 이제 돌출은 해소되고 이제 삐뚤삐뚤했던 건 자연스럽게 펴지고 그래서 다 같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부정교합 없이 앞니만 삐뚤삐뚤하신 분들은 부분 교정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치아를 교정을 해서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그런 교정을 하실 수도 있고 라미네이트나 미니시 쪽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죠. 각 유형에 맞는 심미치료가 왜 중요한 거죠? 일단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원인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게 좋죠. 교정만 하는 치과가 있고 아니면 교정 없이 라미네이트만 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그런 치과에 가시면 교정 전문 치과에서는 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하지 않은 치과에서는 교정 없이 라미네이트로만 해결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심미진료에 관련된 모든 진료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 선별을 해서 그에 알맞은 치료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앞니 치료할 때 예뻐지는 것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보여지는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능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케이스별로 적합한 심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환자들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패션 분야에서도 같은 옷이라도 사람마다 어울리는 정도가 다르듯이 심미 치료도 개인의 얼굴형, 피부톤, 입술 라인, 그리고 기존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심미 보철 진료는 심미적, 기능적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환자의 치아 상태와 요구에 맞춰서 세심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가 좋다더라 트렌드를 따르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정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시대에 맞는 미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기본은 지키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심미 치료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에 따라 심미 치료라는 게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환자분의 얼굴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제 심미안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소를 리셋해주는 부산 리셋치과 원장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